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온라인 세상에선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잠을 자거나 영화를 보거나 친구랑 메시지를 주고받는 바로 그 모든 순간에요. 수많은 자동화된 공격들이 우리 시스템의 방어벽을 뚫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죠. 근데 만약에 공격자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수법을 쓴다면 과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건데요.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여기 보이는 와일리 출판사의 침입 탐지를 위한 딥러닝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할 겁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집필한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인공지능이 우리 디지털 세상을 지키는 새로운 탐정이 되었는지 아주 쉽고 재밌게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침입자. 사이버 보안 세계에서는 이런 공격을 제로데이 공격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방어할 시간이 단 하루도, 그러니까 제로데이도 주어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기존의 보안 시스템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바로 이 지점,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주한 이 보이지 않는 디지털 위협, 그 정체는 대체 뭘까요?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어제의 기술로는 오늘의 공격을, 당연히 내일의 공격은 더더욱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이버 공격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끊임없이 진화하거든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교묘하고 정교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우리 시스템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가장 무서운 악당, 바로 이 제로데이 공격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이건 아직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당연히 보안 패치 같은 것도 아예 존재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약점을 파고드는 공격입니다. 뭐랄까, 설계도에도 없는 비밀 통로를 혼자만 알고 있는 도둑 같은 거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위협들에 어떻게 맞서 싸워왔을까요? 우리에겐 전통적인 수호자들이 있었죠. 바로 기존의 보안 시스템들인데요. 얘네들을 먼저 알아야 왜 새로운 기술이 꼭 필요한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를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방화벽은 클럽 앞에 서 있는 문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대 명단에 있는 사람만 들여보내고 나머지는 가차없이 막는 역할이죠. 반면에 침입 탐지 시스템, IDS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클럽 안을 돌아다니는 경비원과 비슷합니다. 일단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혹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IDS, 즉 경비원의 역할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IDS는 네트워크 트래픽이 오가는 길목에서 모든 걸 지켜보는, 말 그대로 수동적인 관찰자에 가까워요. 뭔가 좀 이상한 걸 발견하면 저기 좀 이상한데요? 하고 관리자에게 경고를 보내주는 거죠. 근데 직접 나서서 제압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어디까지나 탐지가 주된 임무니까요. 여기서 잠깐. IDS의 사창격인 IPS, 즉 침입 방지 시스템이란 것도 있어요. 이건 이름 그대로 경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의심스러운 활동을 발견하면 아예 자동으로 딱 차단해버립니다. 훨씬 더 적극적인 행동파 경비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진짜 핵심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런 전통적인 방어 시스템들이 새로운 공격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늘 보던 용의자만 찾는 방식의 치명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기존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왼쪽에 시그니처 기반 탐지는 수배 전단지를 잔뜩 들고 있는 경비원 같아요. 이미 알려진 공격 패턴, 즉 시그니처와 똑같은 놈만 찾아내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에 이상행위 기반 탐지는 그 동네를 꽉 잡고 있는 베테랑 탐정 같습니다. 수배 전단지는 없지만 평소와 다른 어색한 행동이나 분위기만으로도 저거 뭔가 이상한데? 하고 딱 알아채는 방식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수배 전단지를 들고 있는 이 시그니처 기반 방식은요, 이미 명단에 있는 범죄자를 잡는 데는 정말 기가 막히게 일을 잘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약점이 있죠. 바로 그 명단에 없는 새로운 범죄자, 즉 제로데이 공격 앞에서는 그냥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의 새로운 영웅 AI 탐정이 등장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수사 현장에 딥러닝이라는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한 거죠. 딥러닝, 이 단어가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개념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인간의 뇌가 수많은 신경세포, 뉴런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처럼 인공신경망이라는 여러 층의 구조를 이용해서 컴퓨터가 스스로 데이터 속에서 패턴과 규칙을 배우게 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공격이야 라고 하나하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방대한 데이터만 보고 스스로 깨우치는 거죠. 그럼 이 똑똑한 AI 탐정은 어떻게 일을 할까요? 딱 이 세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엄청난 양의 정상적인 네트워크 데이터를 보면서 아, 평소 우리 동네는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완벽하게 학습합니다. 둘째, 그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네트워크를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셋째, 평소와 다른, 즉 자기가 배운 정상, 범주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움직임이 포착되면 즉시 이상 신호 발견하고 경고를 울리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딥러닝 탐정은 두꺼운 공격 규칙집이나 수배 전단지가 아예 필요 없어요. 데이터의 맥락과 행동 패턴을 스스로 이해함으로써 문제의 징후를 파악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게 바로 생전 처음 보는 제로데이 공격 같은 새로운 위협도 탐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이 기술이 가져올 사이버 방어의 미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장점과 단점,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았는지까지 균형 있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AI 탐정의 장점. 이건 정말 막강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복잡한 패턴을 학습해서 정확도가 엄청나게 높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새로운 위협에 대한 적응성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또 데이터 분석 과정을 자동화해서 사람의 수고를 덜어주고 요즘처럼 어마어마한 네트워크 트래픽도 거뜬히 처리할 수 있는 확장성까지 갖추고 있죠.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똑똑한 AI를 훈련시키려면 컴퓨터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그리고 공격자들이 역으로 AI를 속이려는 적대적 공격을 시도할 수도 있죠. 또 하나, AI가 왜 특정 활동을 위협으로 판단했는지 그 논리적인 이유를 알기 어려운 블랙박스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분석가 입장에서는 AI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잘못된 경보를 수정하기 힘들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효과적으로 학습하려면 정말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도 여전한 과제입니다. 자, 오늘 분석의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방패가 AI로 이렇게 강력해진다면 공격자들도 AI로 창을 만드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이것이야말로 끝나지 않는 창과 방패의 싸움, 즉 사이버 보안의 본질을 보여주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이버 보안의 세계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진화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의 최전선에서 나오는 더 깊이 있는 분석들을 앞으로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오늘 내용 한민장으로 요약해볼까요? 딥러닝은 사이버 보안을 기존의 정해진 규칙만 따르는 수비 게임에서 지능적으로 위협을 찾아 나서는 능동적인 사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AI 탐정 시대의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입니다.